수학원 마지막 단원이고요. 귀납법인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고 귀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거기 보시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점화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다가 하는 건데 이 점화식이라는 것을 뭘 하냐면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열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수열 수업을 하면 수열이라는 것을 하는 목적은 결국 AN이라는 것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요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중에 이제 점화식이라는 식을 가지고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점화식이라는 거는 뭐냐? 점화식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그러니까 관계를 규정을 해주는 거죠. 얘는. 되나요? 관계를. 그러면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나 이런 걸 찾는 게 점화식, 흔히 말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말이야.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요새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쌤이 수능 볼 때만 해도 점화식이 교육과정에서 총 13개가 있었어요. 모양이. 이 13개가 있었는데 이 13개의 모양을 다 외웠어요. 저희 때는. 식을 다 외워서 이 식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식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식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13개의 방법을 다 외웠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이제 학교 시험이나 수능에도 나왔고 근데 요새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점화식을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요새 문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교육과정에 있는 점화식은 이제 몇 개로 줄었냐면 딱 2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2개예요. 2개. 그 2개가 뭐냐? 하나는 등차고 하나는 등비예요. 자, 교육과정에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점화식. 오케이? 그럼 나머지를 이제 어떻게 문제를 내냐라는 건데 이게 근데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수능이라는 시험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도 21번으로 많이 나와요. 문과에서. 그래서 21번이 수원이었고 그 다음에 29번이 확통이었고 30번이 수투고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는데 그럼 요새는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 요새는 아예 말 그대로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준단 말이야. 식을. 그 식을 보고 요 식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 추론을 해나가야 돼요. 추론. 그래서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요새 강조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항을 찾게끔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근데 말이 좋아서 추론이지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노가다란 얘기예요. 일일이 다 해봐야 돼요. 숫자를 대입해서. 그래서 결국 뭐냐? 귀납적 추론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관계식을 가지고 하나씩 1부터 시작해서 2, 3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얘를 일반화, 그러니까 AN이라는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뭐 A9, 즉 9번째 항이 뭘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경우의 수가 바뀌어요. 4까지는 A라는 규칙성을 갖고 가다가 5번째 항부터는 갑자기 규칙성이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의 규칙성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양수일 때와 음수로 나왔을 때가 규칙성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 패턴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식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의 범주를 넘어섰어요. 현재 점화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장차 수능에서 보셔야 되는 점화식 문제는. 그래서 하나하나 숫자 대입해 가면서 꼼꼼하게 찾고 그거에 대해서 얘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원하는 항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번 고민을 자꾸 해보셔야지 느는 거예요.
그냥 뭐 푸는 방법을 외워서 풀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알겠죠? 오케이. 요새 있는 트렌드가 이런 거고. 자, 근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해보지는 않을 거고, 지금 과정에서는. 요거는 이제 심하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등차와 등비에 대해서 점화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학교 시험에서도 끽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내신이라는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 나와도 간단하게 그냥 푸는 거. 간단하게 숫자 몇 번 대입해보면 바로 규칙성 찾게끔. 요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갈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을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식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등차 수열부터 보시면, 자, 등차 수열은 우리가 배웠죠? 어떤 수열이에요, 얘는? 일정한 숫자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해가는 거죠? 더해가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는 어떤 구조가 나오나? 자, an 플러스 1이라고 줘요. 얘는 an이라는 항에다가 그럼 얘네 둘의 관계부터 볼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n번째 항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 항의 바로 다음 항이죠. 다음 항. an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n에다가 2를 대입했어요. 그럼 a2 얘는 a3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의 바로 다음 항. 그럼 3을 집어넣으면 다음 항. 4를 집어넣으면 다음 항.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n번째 항, 이전 항에다가 얼마만큼의 숫자를 더해서 나오는 게 얘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구조로 보여드리면, 자, 이게 식이야. 이게 식. 그래서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 즉 상수를 더하면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예요. 다음 항이 나온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대. 등차 수열인데 요거의 공차가 2래요. 그럼 요거의 공차가 2면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도 플러스 2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플러스 2고 전부 다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면, 잘 봐. A2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써준 거야? 이만큼을 더해준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 되니? 그 다음에 A3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해준 거다? 이만큼을 더해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4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에다가 얼마만큼? 이만큼을 더해준 거다. 그럼 얘를 일반화 시키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에다가 2라는 숫자를 더해서 나오는 결과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점화식. 교과서 용어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점화식이 아까 얘기했죠. 이웃한 항 사이에 뭘 나타내는 식?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식만 보고 이제 뭘 판단하면 되냐면, 이 수열은 n번째 항에다가 2라는 숫자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이네. 그러면 등차구나예요. 됐나요? 등차구나.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등차 수열은 점화식이 이 뒤쪽에 뭐가 붙어요? 숫자가 붙어요. 숫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뭐도 있냐면, 우리 등차 중앙이라는 것도 배웠죠, 여러분?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 잘 봐. n 플러스 1에다가 2배를 해요. 이거는 an과 n 플러스 1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요렇게 써줘요. 그럼 요거식 잘 봐봐.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가운데 항이 얘죠. 그럼 가운데 항의 2배를 한 것이 뭐와 같다? 양 끝의 합과 같다라고 요렇게도 써서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열만 보고도 아, 얘 뭐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석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등비. 자, 등비 수열이라는 것도 보시게 되면 등비 수열은 이제 숫자를 어떻게 해가? 곱해가는 거죠? 얘는. 그럼 일정한 숫자를 곱해가니까 아, 얘는 어떤 식의 구조가 나올 거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곱한 거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즉 n번째 항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라는 뜻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도 가능하냐면 이제 똑같이 등차 중앙이니까 등비 중앙이니까 얘도 가운데 항의 제곱을 해요. 가운데 항의 제곱을 한 것이 양 끝에 뭐와 같다? 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됐나요? 교재 보세요. 202페이지에 갑니다. 개념 2번 봐봐. 개념 2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을 봤더니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은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뭘 더한 거랑 같다? 숫자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n번째 항에다가 숫자를 더한 것과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는 것도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중앙까지 나와 있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을 기억하시면 되냐면 요 모양과 숫자가 더해지는 모양은 등차. 그 다음에 숫자가 곱해지는 모양은 등비다.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시면 203페이지에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걔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걔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걔는 흔히 말해서 축차대입법이라는 것을 이용하거든. 근데 말이 뭐 축차대입법이지 이게 말이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게 아니라 얘는 뭐냐면 하나씩 대입해서 나열한 다음에 나열을 한 다음에 모든 변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거나 혹은 빼거나 혹은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내신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다양한 모양들을 보여드릴 건데 아 이런 모양들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정도야. 근데 예전에는 이게 몇 개였냐면 13개였다고. 쌤이 공부할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그럼 13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푸는 방법을 다 외우셨어야 돼.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끽해봤자 거기 나와 있는 2가지 정도만 나올 거야. 자, 넘어갈게요. 204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있죠?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내신용이에요. 내신용. 내신 가서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죠. 그거는 별표 하나 쳐놔.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거든. 수학원 교과서를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 여러분들 수학책 좀 관심 있게 읽어본 분들은 다 알 텐데 얘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이렇게 가는 수열이 피보나치거든. 그럼 이 피보나치 수열은 별게 아니라 뭐냐면은 앞에 거 2개 더한 게 다음항, 앞에 거 2개 더한 게 다음항, 앞에 거 2개 더한 게 다음항, 앞에 거 2개 더한 게 다음항이다 이런 뜻이야. 얘는.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에도 써져 있지만 얘를 일반화시키면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는 것은 앞에 항 2개 더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항 2개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는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나중에 내신 공부하실 때 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좀 풀어볼게요. 205페이지 보세요. 자, 20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갑니다. 유형 133번에 1번을 봐봐.
1번 그냥 식만 해결하면 되는데 귀납적 정의의 문제 스타일은 뭐냐면 요거는 하나 메모해 두자. 귀납적 정의, 즉 점화식 문제의 스타일은 뭐냐면 얘가 어떤 수열인지 문제에서 주지 않아요. 절대로.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뭐라고 나오냐? 항상 문제들이,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런데 그냥 수열 AN이야. 이렇게 표현이 돼. 문제 실제로 봐봐. 133번도 그렇고 134번도 그렇고 밑에 체크 문제 전부 다 뭐라고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하죠. 다 이렇게 줘요. 뒤쪽도 마찬가지고. 얘가 어떤 수열인지를 주지 않는단 말이야.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그럼 뭘 보고 판단을 하냐? 규칙성을. 우린 규칙성 찾는 게 목적인데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야? 옆에 있는 식 봐봐. 초항이 20이고 밑줄 쳐. n 플러스 1 빼기 an이 2다 라고 나와 있는 식. 그게 귀납적 정의라는 거야.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것이 뭐다? 2다 라는 것을 식을 이용해서, 즉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준다. 그래서 제목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규칙성 찾으려면 이제 뭘 보면 돼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뭘 보면 돼? 식을 보라는 거예요. 식을.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그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케이? 자 볼게요. 여기 있죠? 이거 얘 한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을 때 항상 얼마다? 2다예요. 그래서 네모쳐나 항상 2다예요. 항상. 변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풀다 보면 이런 식도 나온단 말이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얼마냐? 2n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항상 2n이에요? 항상 2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 숫자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했어. 얼마야? n에다 1 대입했어. 얼마? 2. 2 대입하면 4. 4 대입하면 8. 이렇게 가죠. 그럼 얘는 뭐야? 변하는 애죠. 변수예요. 식이 좀 달라지죠.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 항상 2가 나와. 근데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두 칸씩 늘어나죠. 2고 4고 6이고 8이고 이렇게. 그지? 이런 거를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배웠어요. 사실 교육과정에 있었어. 근데 이 용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개차 수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는 잘 나와요. 할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 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시라고. 자,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을 때 항상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요거 2항 시키면 뭐가 된다는 거야?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더하기 얼마만큼? 2만큼을 해준 거다 라는 뜻이라서 오, 얘는 뭐야? 등차 수열이군요 라고 바로 해석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문제 스타일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등차 수열이라고 주면 간단할 것을 꼭 식을 줘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 알겠어? 꼭 식을 줘가지고 출제를 해서 그걸 찾아내게끔 문제를 해요. 그럼 끝났네요. 자, 초항이 얼마예요? 20. 공차가 얼마란 얘기야? 공차가 2란 얘기죠. 그럼 일반항 세워보면 AK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에서는 AK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초항 20에다가 K-1 곱하기 2만큼을 해준 게 일반항 공식이었죠? 그죠? 자, 요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이 되도록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K 값을 찾아보시면 요거 넘긴 다음에 정리하면 되니까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134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번도 문제 보시면은 첫째 항이 5분의 1이래. 첫째 항이 5분의 1이고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자, 넘기세요. AN을 넘겨. 이렇게 써지죠?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n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25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다음 항이 나온다. 따라서 뭐예요? 등 B죠. 그러면은 공비가 얼마란 얘기예요? 25라는 공비가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을 찾아보면 AN은 초항 5분의 1에다가 곱하기 공비 25에 n-1제곱을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치? 자, 요게 이제 얼마란 얘기예요? 요게 5의 21제곱이 됐으면 좋겠대요. 5의 21제곱.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보면 25는 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네. 5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을 하시면 2n-2제곱이 돼서요. 요거 만나시면은 2n- 얼마?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쪽에 나와 있는 게 5의 지수 계산하면 2n-3이 되는 거고, 그럼 2n-3과 21이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 n값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가 되니까 답은 12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축차대입법이라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잘 봐. 135페이지 봐봐. 135번.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내신 과정 가서 또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135페이지에 축차대입법이라고 써놓고,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일일이 대입해서 쭉 느렸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지금 an 플러스 1이 an이고, 뒤에다가 네모 쳐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전체 네모.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네모. 자, 그러면 그 식은 네모 친 부분은 n이 변하면 변해 안 변해? 변해요. 변하죠. 그런 경우에요. 얘처럼. 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n이 1이 됐던 2가 됐던 3이 됐던 똑같이 항상 2였죠? 그러니까 등차였지? 얘는 변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잘 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부터 대입할게요. 1부터 대입을 하면 A2는 A1 더하기 1 대입하시면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A3 갈게요. A3은요. A2 더하기 자 얘는 얼마를 대입한 거예요? 2 대입한 거죠? 그럼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A4는 A3 더하기 얼마?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우리 뭐 구하래요? A10을 구해야죠. A10. 여러분 여기 보세요. A 얼마? 10. 그럼 A10이니까 쭉쭉쭉쭉 가요. 가서 맨 마지막에 뭐가 써주면 돼요? A10이 써주면 되죠? 그러면 A9 더하기 얼마? 이거네. 그치? 여기까지 됐지? 그런 다음에 자 이게 대입 일일이 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든 더하든 빼든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곱할래 더할래 뺄래? 빼요. 지워줘야 되니까 빼요. 빼면 잘 봐. 빼면 이렇게 싹 더하는 거니까 A2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워져요. 얘도 어떻게 돼요? 지워져요. 얘도 어떻게 돼요? 다 지워져요. 누구만 남아요? 얘만 남아요. 여기는요. 여기랑 이만큼이 남죠. 됐니?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잘 봐. A10은 초항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9 곱하기 10분의 1까지.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더하는 거구나. 미안. 네, 더해요. 쏘리. 더해요. 네. 더했어요.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인가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죠? 싹 더해요. 그러면 무슨 분수냐면 이거 쓰는 거예요.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 공식 혹시 몰랐다면 써놓으세요. 얘는요. 되게 많이 나와요. b-a분의 1이라고 쓰고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변형하면 변형할 수 있다예요. 왜요? 왜요? 아니 여쭤 왜요? 통분하세요. 통분하면 얼마야? ab분의 b-a죠? 얘랑 곱하면 얼마 나와요? ab분의 1 나오죠. 오, 끝.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인지하시면 되냐면 곱의 형태를 각각으로 쪼개는 방법이에요. 그냥 유리식에서 배우는 계산 테크닉.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나가면서. 안 가르쳐줘요? 중학교 쌤들이? 그래요? 처음 봐요? 지금부터 아시면 되죠. 작년에 했어요. 이거 고1 과정이에요, 원래. 수학하.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 봐. 그러면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얘 봐봐. 얘랑 얘랑 몇 개 차이? 한 개 차이. 그럼 2에서 1 빼면 1이죠. 얘도 몇 개 차이? 얘도. 그럼 여기 전부 다 뭐예요, 얘는? 전부 다 1이에요.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요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A10 소항 하고 밟아. 요 1 곱하기 2분의 1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워지죠? 요 뒤에도 다 지워져요. 누구만 남아요? 맨 끝에 이것만 남죠. 그래서 정리하는데 10이 얼마예요? 초항이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1이네요. 1 더하기 얘는 1에서 10분의 1을 빼니까 10분의 9. 그러면 10분의 19. 이게 뭐라는 거야? A 10. 그지? 강훈아 답 얼마야? 답 얼마야? 19죠? 여기다 10배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문제에서 여기다 10배 하라고 그랬으니까 19죠? 네, 요렇게 푸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사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다 보면 된다라는 거. 자, 이게 귀납적 정의인데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138번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활용 문제가.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선생님, 예. 차대입법이 예. 개차 수열인가요? 아니요, 꼭 개차 수열이진 않아요. 개차 수열이라는 게 이런 스타일을 개차 수열이라고 했었어요. 이거 비슷한 걸. 개차 수열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두 항을 뺐을 때 빼서 나온 숫자들이 등차인 거야. 어렵지? 자, 아니 근데 그걸 교과서에서 배웠거든. 원래 교육과정이었어. 되게 중요했던 건데 빠졌더라고요. 빠졌는데 가끔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그래서 가르쳐 줄 거예요. 다 그거는. 알겠죠? 개차 수열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이제. 근데 식의 모양 자체가 개차 수열이게끔은 준다고. 문제에서 출제를 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화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반 항을 구하는 문제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AN이 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문제 스타일 보면 뒤쪽에 봐봐. 다 어떻게 주냐면 206페이지, 207페이지 잠깐 보면 206페이지, 207페이지 보면 앞에 등차 등비는 일반항 구하라고 가끔 내는데 그건 교육과정에 있어.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유형 135, 136 같은 애들은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 봐봐. 다 동그라미 쳐봐. 10, A10 값을 구하라 하죠. 그럼 10번째 항까지 그냥 계산해라 해요. 일반항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유형 136도 봐봐. 유형 136도 보면 A28이죠. 28번째 항을 구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밑에 체크도 보시면은 뭐예요? A1을 구하라고 그랬죠. A5의 값을 주고. 그럼 A5의 값 어떻게 해요?
일일이 대입해서 계산해라예요. 계산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육과정이.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다 일반항을 구하는 걸로 문제가 나왔었다고. 그걸 다 외웠고.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